자, 시황 준비되신 분들은 전부 다 박수를 부탁합니다. 집중하고 오늘은 간략하고 짧지만 강하게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한수가 방송했어요. 네, 방송했던 부분이니까 금요일에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아마 그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날 가장 이슈가 됐던 거,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목요일날 이슈가 됐던 건 뭐였죠? 시장에 대한 조정을 크게 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다. 그거는 뭐 맨날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 결렬이 나왔습니다. 결렬이 나오는 바람에 하루 시총이 거의 5.6조 원이 증발해 버렸어요.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아난티는 6천억 감소 나오는데요. 아난티는 제가 단기 고점이 나올 때가 언제냐라고 나오냐면 아난티는 특정한 인물이 나올 때가 나왔죠. 누가 나올 때 가장 한수가 고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네, 성신님 어서 와세요. 아난티는 단기 고점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짐 노저스가 아난티의 어떻게 사회이사로 나온다 하면서 주가가 막 급등할 때 있었죠. 근데 아난티를 진단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팔팔TV에서 아난티 진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여기서 또 물리는겨.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되었던 간에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여기 이번 장 쉽지 않다. 이 얘기 드렸어요. 쉽지 않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에 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왜 그러면 결렬이 났던 부분이냐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시장을 조정을 주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제 돌발적인 악재입니다. 그렇죠? 돌발 악재.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만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셰프들, 최고급 셰프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뻥졌겠죠. 진짜 아주 그냥 재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돌발악질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일어났어요. 시장에는. 특히나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디냐? 매번 북한 부분이에요. 북한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한국 시장의 출렁거림들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에서 보면 뭐 대포동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쏘았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장을 좀 출렁거리게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좀 다른 부분들이 뭐냐? 수급적인 면에서 약간 다르면은 어떤 부분을 들을 수 있냐?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막 미사일 같은 거 쏘면은 사실상 막 매도가 5, 6천억에서 1조 가까이는 그냥 막 나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근래 들어와서 외국계에 대한 부분들에서 매도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부분은 전기전자 부분이 가장 강했어요. 그 외에는 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거에는 뭐 포를 쏘면은 뭐 외국인이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외국계에 대한 자산 부분이 크게 멀리 도망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그들이 봤던 부분에도 이런 하나의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단발성 또는 돌발 악재에 대한 것들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수되셨으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매도가 된 종목들이 있죠. 이거는 너무 과하게 매도됐고 실적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대한 결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고 있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기업이 가치가 좀 더 좋은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반영되는 구간이었거든요. 반영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찬물을 끼워버렸어. 근데 이 찬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무리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일 겁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다 이런 걸 보고 있겠죠. 어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요 쇼크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 조정받을 것 같아요? 조정받을 것 같다 1번. 네. 아니면 좀 더 완화시키면서 상승 좀 진행될 수 있다 2번. 뉴스에는 경업주 추가 조정받을 듯 적혀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참가자님은 2번입니까? 그래요? 한 번만 말씀하시네. 정답 맞춘다고 점수 없고요. 못 맞춘다고 점수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나 이미 시장에 출현되었던 악재 부분들은 시장에 강하게 밀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봐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미중에 대한 무역전쟁으로 지금 1년 조정 받았어요. 1년 조정.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 많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언제예요? 2018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급 과정들이 약 한 4조 5천억. 지금은 조금 줄었긴 줄었죠. 지난번에 5천억까지 5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 영역이 지금 5조 5천억 팔아버렸어요. 코스피 시장만. 결국은 개인 투자자 물량들만 지금 다 빚어냈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단기 포인트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을 투자할 때 요것만 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마무리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조정을 받아내고 큰 수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추세 부분입니다. 요게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좀 저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끝난 것처럼 어떤 뉴스 부분이나 생각 부분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상태에서에 대한 펀더멘탈 부분에서 외국계 자본들은 꾸준하게 살아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돌발악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불안하다 한다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왜? 투자자가 불안하다는 것은 어떻게? 수급에 대한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많은 투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불안해. 힘들 것 같아. 주식 투자 괜히 했어. 아주 그냥 죽겠네. 이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지겠지 뭐. 가격이 싸지겠죠. 가격이 싸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내 눈에서 가격이 싸다. 남들은 비싸다고 할지언정 나는 싸다.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행동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투자가 해서 갑작스러운 돌발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영원할 거냐 이거지. 영원하고 불안하다면은 그 투자는 빨리 청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그 기업을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분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게 바로 용기로 바뀌는 거죠. 더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빠졌으니까 나갈래요. 그런 투자는 아예 하지도 마요. 주가가 오늘 빠졌으니까 난 도망갈래요. 그건 투자자가 아니죠. 투자를 한 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지. 내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눈도 없을 거예요. 그건 맨날 당하는 거죠. 이제. 맨날 당하는 게요. 요거는 마찬가지나요. 요번에 떨어질 때 다 도망갔잖아 진짜. 투자자가도 도망가시면 많아요. 물론 떨어짐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 나는 도망간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바닥을 쳐 나갈 때는 다시 또 재진입이 돼야 됩니다. 재진입이 돼 나가야 된다는 거지. 현재는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3월 달에 보면 또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데 또 시장 어떻게 가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겁니까? 어디에 집중한다? 여기 돌바락제에 나오는 것들 한수가 조금 체크해 봤어요. 2016년에도 영국의 유로존 탈퇴가 나오면서 브렉시트가 일어났습니다. 전날 브렉시트 일어나면 어떻게? 은행인 돈 못 찾는다, 힘들다, 파운드와 절하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은행이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막 돈 찬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거의 그 다음날 V자 나왔어요.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느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 경제가 어떻다? 안 좋다. 근데 미국장은 역사적인 신고가 났어요. 예측 많이 했죠. 시장에 대한 예측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응에 대한 부분만 잘 생각하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시장 폭의 조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많이 빠졌다는 것은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싸다는 것은 진짜 가치가 좋은 기업에 대한 싼 부분과 그냥 가격이 싼 기업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고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결렬 났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다? 아니에요.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정상회담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북은 무조건 테마만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북에서도 좀 더 실제적으로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안 써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뭘 걸어더라도. 그걸 믿고 기다린 것도 여러분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루아침에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시간에서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계단마다 나에게 주는 그러한 또 생각의 시간과 또는 경험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사실상 주식 투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죠.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한수도 어렵죠. 뭐 여기서 안 어려운 분이 어디 있어? 어렵다는 것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나의 관점에서 많아졌을 때 비중의 역할도 커질 거고 투자의 규모도 커질 거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시장이 잘못되거나 내 생각이 틀렸을 때는 잘못했던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시장에서 다 나왔던 돌발 악재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영하지 마라. 다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손절할 거예요? 주말에 보니까 기업들 분석해 보니까 종목들이 다 어떻다? 지금 종목들이 다 어때요? 한솔이님 어서와요. 종목들이 다 파래요. 파란 거밖에 안 보이는겨? 너무 싸던데 진짜. 와, 살 것들이 엄청 많던데. 파란 거만 보이는가 보지, 맞죠? 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 이거지. 현 시점에 내가 살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살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거죠. 지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한수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내 기준으로 살 기업들이 어떻게? 없을 때까지 갈 거요. 살 기업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된 기업들이 많겠죠. 그러면 매도하는 거야 뭐. 필요 없어. 더 간다고? 필요 없다고. 내 기준으로 살 기업들이 눈에 안 보여. 그럼 다 팔아버려 그냥. 지금부터 이런 플랜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살 기업들이 많다면은 왜 지금 매도에 대한 것들 얘기하나? 맞죠? 그러면 결국은 매도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매수에 대한 것들을 해서 계속 꾸준히 가는 거죠. 살 건 많은데 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돈이 무자가지. 뭐니 해도 주식시장에는 뭐가 최고예요? 주식시장에는 머니가 최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인간관계에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 야, 슬프더만 아주 슬퍼요. 인간관계에도 머니가 최고래 아주 그냥. 가족관계에도 머니가 최고야 아주 그냥. 아유 아주 그냥 유유입니다 유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주 그냥. 그렇죠? 여기 지금 비중 0.1%님이 현재 지금 우리 VIP 가족분이에요. 오실 때 딱 한 종목 들고 오셨어. 한 종목. 그래서 한수 추천주 계속 꾸준하게 계속 보고 있고 키핑하고 있다가
목요일날 주가 확 빠졌을 때 돈 있는 분들은 전체 종목 우리가 요 근래 추천한 것들 1% 다 사버렸어요. 근데 3% 사버렸네. 아이고 많이도 샀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한번 잘 봐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비중 0% 0.1%님의 얼만큼 바뀌었냐 봐보라고. 지난번에 10월 30일 날 박살나고 여기서 1% 담았던 종목이 전체 계좌 얼마 올랐냐면 20% 올라왔습니다. 종목이 20%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 계좌 20% 올라왔어요. 요거 한번 봐야지. 그럼 요번에도 똑같이 우리 0.1%님도 가보자. 못 갈 건 뭐 있냐. 가보자. 한번 봐봐야죠. 요즘에 또 인증샷이 없으면은 가족분들이 믿지를 않아 또. 아이고. 한번 봅시다. 또 보면서 우리 또 마음 잡고 또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파란 거만 보지 말고 빨간 거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여기 있네. 뭐 파워로이스도 거기서 뭐 다 담았던 종목이고요. 대우품하고 동건에서 마찬가지. 여기 있죠. 2018년도 11월부터 1월달까지 23% 나왔어. 전체 계좌가 23% 나왔어요. 11월 1일은 뭐 종합주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인지 뭐 답이 나오겠죠. 그죠? 11월 1일이면 요 위치네요. 요 위치. 요 위치에서 1월 23일 1월 달에 추세가 나온 이 시점에서에 대한 과정입니다. 23%. 요번에도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큼 더 바뀌는지. 오케이. 일단은 지금은 약간의 용기가 좀 필요해요. 용기라는 것은 그냥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분석력이 필요한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3%씩 샀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좋습니다. 아이고 졸리님은 대박 나셔요. 본전만 해도 본전만 하면 주식시장 안 할 거예요. 이번 장에 그래도 본전은 넘어야지. 그리고 남들 다 포기했는데 포기한 부분에서 이 과정들을 그래도 견뎌냈으면은 본전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닌지. 맞죠? 그렇게 하고 해야죠. 어디래요 고향이? 충청도유? 아유 괜찮아요. 아주 그냥 그까이 거 그냥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요 그냥 아주 그냥. 맞죠? 야 그러유 아주 그냥. 아이고 좋은 추세님 나오셨네. 아이고 주인공 나오셨어요. 자 좋은 추세님의 계좌예요 이게. 23% 나왔으니까. 이때도 진짜 암울했잖아. 진짜 암울했던 부분인데 또 변화했다는 게요. 박수 한번 나가야 되겠네요. 주인공 나왔으면 박수 쳐 나겠죠. 자 아까 우리 0.1%님은 목요일날 폭락장에 매수했다는 그 용기가 박수를 받을 만하고요. 10월달에는 11월달에는 우리 좋은 추세님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바닥권에서 사나갔던 것들 박수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업에 집중. 그 다음에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좋은 기업으로 꽉 채우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포트폴리오의 부분들을 좋은 기업 꽉 채워서 이겨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전제 조건을 위해서 시간 투자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 계좌보다는 좋아진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태보다는 좋아진다는 거. 1년 후에. 꼭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질문하신 분 있어요. 시장에 한 달 만에 본전을 복구하고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긴 있지만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의 이런 자리 사서 1년 정도는 묵혀놔야 뭔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최소한 내 기준을 종목을 사면 1년 안에 투자를 해서 뭔가의 수익을 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한두 달 만에 그냥 다 그냥 벌려고 그래. 그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아직도 무역전쟁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ING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안에 수익률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목표가 있습니까? 그럼 적어보자 그럼 오늘. 오늘 뭐 다들 오늘 90분 오셨네? 오늘 방송 알림 안 나갔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그러면 나는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맞죠? 올라간 상태면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겠지. 근데 올라간 상태여야 사람들은 많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내려간 상태야. 그럼 2019년도 나의 목표 수익률은 자 답이 5가지니까요. 일단은 10% 아주 조수적으로 10%. 2번은 20%. 3번은 30%. 4번은 50%. 5번은 100%. 1년에 100% 이상은 욕심쟁이죠. 맞죠? 1년에 100% 이상은 욕심쟁이니까 한손은 욕심방송 아니니까요. 예, 거기 맞춰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적용을 누르면 아마 PC에 뜰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숫자를 적으시고 PC로 뜨신 분들은 눌러보십시오. 자, 한번 떴을 겁니다. 눌러보세요. 이걸 한번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아, 30%. 아이고 졸려님 30%. 졸려님은 필명 바꿔야 되겠다. 아우, 졸고만 있으면 어떻게 30% 먹어. 아니면 필명을 수면제 먹고 30%로 바꾸든가. 졸면서는 30% 먹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졸려. 필명을 어떻게 아이고 졸려면 뭐요. 그렇지. 인내는 보상님. 1번? 야, 1번 누르신 분들은 박수 나가야 돼. 기다려봐요. 야, 10% 만족한다. 그 다음에 범님 30%. 그 다음에 내 돈이 드는 거니 20%.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 종료합니다. 60%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60% 가까운 데는 뭐 이거지 뭐 4분 누르면 되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목표 수익률은 10분이 대답하셨습니다. 10분 10분이 대답하셨는데 10% 하신 분들은 오늘 약 100분 정도 오셨는데요. 1번 누르신 분들이 한 분이에요. 한 명. 아까 인내는 보상님하고 딱 두 분이네. 그러니까.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1번 누르신 분들은 박수 나갑니다. 10%에 만족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마음의 그릇을 잘 닦으시는 분이네. 10%면.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올해 20%를 먹는다. 20%. 왜냐면 10%라는 것은 10%를 얘기하시는 사람은 아무래도 계좌를 딱 봐도 어떤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수는 계좌 요즘에 VIP 가족분들 이번에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그냥 계좌 보면 답 나와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을 다루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10%면 보수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그만큼 나는 만족한다는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투자자는 결국은 나는 덜 잃겠다는 거예요. 덜 잃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장이 아무리 조정해도 안 도망가. 이런 마음 갖고는. 그 박수 받을 만하다. 5번 누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100%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의 모멘텀 투자나 뭔가를 약간 테마성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야 100% 나오지 그냥은 안 나오죠. 맞죠? 그래서 5번 누르신 분들 아까 데딩크님하고 여기 지금 2분 누르셨네. 그런 분들은 많이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100% 낼 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질문한다면 100%라고 적었지만 내가 기업을 그만큼 볼 수 있는 분석력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100% 내려면 거의 다 종목의 압축이 많이 돼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비중을 써서 질러놓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단계면 괜찮아요. 맞죠? 근데 데딩크님은 아까 5번 적었잖아.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경력 몇 년이에요? 네. 투자 경력 몇 년이요? 1년차. 안 돼. 1년차 갖고는 이번에 올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죄송하지만 1년에 100%못 먹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 힘들다고. 여기 지금 이분도 지금 지금 거의 한 2달이지만 물론 시장이 반등 나와서 이분은 투자 경력이 10년 됐어. 10년에도 지금 23% 지금 힘든데 물론 이 기간에 투자를 포기하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분은 잘한 거예요. 10년 차예요. 10년 차. 고참님이라고요. 아시겠죠? 30%가 딱 적당해. 30%가 딱 적당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 잡고 가는 거예요. 한 종목에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은 바닥 대비 1년에 30%만 가면 되는겨. 더 가면 줘버리면 되는 거지. 내 거 아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30%니까. 대신에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죠. 30%, 50%, 100%더 먹고 싶고. 30%도 사실상 많죠. 그러니까 20에서 30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플랜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도 한수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계좌 부분들 만드신 분 우리 1년 됐는데요. 1년 되셨는데 약 10% 나왔어요. 전체 계좌. 근데 작년에는 뭐 여러분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안 박살나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 안 박살나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전체 계좌 10% 나왔어요. 잘한 거죠. 물론 여기 10%는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입니다. 가까운 뭐 투자 경력 10년, 20년 분들한테 물어봐요. 작년 투자해가지고 얼만큼 벌었냐고. 거의 다 배탈했든지 아니면 거의 다 또이또이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달 만에 바로 20% 올라가잖아, 바로. 시장이 좋으면 그게 된다고 이제. 이제 김포지 부장님이 이제 오신 지 우리 이제 일주일 됐죠? 맞죠? 일주일 됐으니까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내가 앞에서는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수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기에 대한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게끔 이제 하나씩 접목시키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진짜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김포시 부장님? 솔직히 맞으면 1번 눌러봐요. 좀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진단은 우리가 400 종목 했어요. 400 종목.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거는 투자자는 계속 변하게 돼요. 시장도 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다면,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고독한 5분 데딩 하면 되죠. 하면 돼.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 공부하라 그러면은 야 주식도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을 뭐 알아야 투자를 하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시장은 그래서 많이 미개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많아요. 다 똑똑하고 다 장기 투자하고 다 뭐 이렇게 올바른 투자하면은 먹을 게 별로 없잖아. 파이가 줄어들지.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건 예전보다는 가치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뭐 대학교에서 이제 가치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동아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저금리 시대니까 은행에 가는 부분들, 우리가 배웠을 때 어렸을 때는 저축을 많이 하고 은행에 많이 돈을 저금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습관이다라는, 바른 생활이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오히려 역전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물가 상승률 2%인데 은행 이자가 지금 1.75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야. 은행에 들어가면 미치는 거죠. 그걸 아직까지 아이에게 가르쳐준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어차피 우리가 잘 배워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경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에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대기업 가고 공부만 잘해서 대기업 가고 뭐 하고 하면 뭐예요? 혹하는 투자에 벌어놓던 거 다 투자해가지고 박살 나면 지금까지 배워온 그 학력에 대한 것들이나 특히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수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공부 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가 봐. 공부 잘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 예. 근자감, 끈기도 있지. 예, 끈기도 있어요. 끈기를 조금 약간 나쁜 말로 하면은 이걸 거예요. 자신감 되지. 예. 자기 확신, 모험을 싫어한다. 투자를 잘 못해요. 공부 잘하신 분은 투자를 못해요. 예.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자존심이 엄청 세. 맞나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 그러니까 그 한 우물을 파고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공감되시면 1번. 자존심, 고집 엄청 셉니다, 진짜. 와, 말이 안 통해. 지 잘났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돈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못 벌어. 자존심 센 사람, 고집 센 사람은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했는가에 대한 회의가 그냥 오는 거야. 이러면 주식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1등하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래도 밖에서는 내가 난데 시장만 오면 박살나는 거야. 자기의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도 엄청 많이 봤어요.
물론 다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다는 얘기는 그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로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단기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래. 꼭 타이밍을 정확히 시장을 맞춰서 딱 먹는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한국 시장은 그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발악자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자녀에게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투자의 세계는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좀 줄어들고요. 이제 투자의 시장이 높아져요. 아직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크지만, 맞죠? 지금 이제 저축의 시대도 아니야. 그럼 투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자녀에게 단기 투자를 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라도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아직까지 한국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많이 급등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12년 동안 그 자리예요. 12년 동안. 우리는 뭘 원할 것인가, 뭘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플랜이 없으면 이번 장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는 맨날 VIP 가족분들 그 얘기 하는 거야. 과연 이번 장이 뭘, 어떻게,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되고 계좌에 담아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안 하면은 지금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맞으면 7번. 아, 그냥 결렬됐디야. 아, 김정은 돼지새끼 아주 그냥 이것만 욕하고 있는 거지. 아, 그놈의 돼지 아주 그냥 나이도 젊은 새끼가 아주 그냥 84년생이 된다. 아주 84년생. 안 그래요? 아우, 84년생 아주 그냥 84년 GT인가요? 아우, 아주 그냥 속 터져. 이거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말 내내 3일절에 휴식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냥 그 욕만 하고 있는 거지. 아우, 답답이야. 지금은 기업 봐야 돼요.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싸진 건 사실이잖아.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운다면 그 돌발악재를 활용시켜야지. 다음 주는 우리 가족분들 미리 얘기했지만 많이 떨어진 것들 담아 나갈 거예요. 또 잘하면 V자도 나와요. 지난번 같이. 여기 좀 트럼프죠. 여기 트럼프 당선된다. 여기 빵 맞았단 말이야. 소형주 급등 나왔어. 브렉시트 마찬가지. 이건 종합주가 있으니까 안 나왔죠. 소형주 볼까요? 소형주가 당연히 좀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 대북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소형주가 많이 맞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갔죠. 맞죠? 그럼 2017년, 16년도 11월 되니까 여기 브렉시트, 트럼프 봐요. 브렉시트 1번 딱 맞고 난 다음에 1, 2에 바로 V자 나왔어. 이거 나오면은 바닥 대비 30분 더 나와요. 이거는. 종목들 잘 골라 놓으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걸 사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고집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나중에 보면 유연한 투자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고요. 딱딱한 투자자는 부러져서 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가주 투자했던 부분이나 또는 리먼 사태 맞았던 사람들도 여기까지 그냥 오신 분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뭐 멈췄다가 했든지 아니면 한번 부러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또 했다든지 하지 연속적으로 계속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0.1% 정도. 근데 그 0.1%는 살아남으면 분명하게 돈은 번다. 요런 거 한 번만 만나면 되잖아요. 요럴 때 안 도망가고 싹 다 넣을 수 있는 현금과 공부와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공부하고 종잣돈을 계속 모아놓다가 한 번 이렇게 만나면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투자 방법을 만들어 놨다면 나는 시장을 외면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에 대한 선택이에요. 우리 가족분들이 매번 얘기했어요. 어차피 평생을 투자입니다. 평생을 사업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는 평생 할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즐기라고. 주가의 등락 파동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람은 시장에 돈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등락 파동에 많이 관여가 되신 분들은 좀 더 경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지나가기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투자 경력이 1에서 5년 정도면 맨날 아침에 좋았다가 나빴다 이렇게 막 마음의 등락 파동 이렇게 돼. 막 바이오리듬처럼 이래 돼 움직여. 시장이 좋으면 좋아요. 한수 최고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옆에 있으면 선물 사주고 싶어요. 조정 딱 빠지잖아요. 아유 왼수예요. 네. 한수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신의 왼수 아주 그냥 필명을 바꿔버려. 지랄하고 아주 그냥 올라가면 한수 내려가면 왼수 아주 그냥 아주 한수 오래 살겠어요. 주가 빠질 때마다 욕먹어가지고 오래 살겠어 아주 그냥. 근데 이게 1에서 5년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지나면 좀 약간 이렇게 수더문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이거는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한 10년 걸렸어요. 10년에도 걸리더라고. 빠졌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올라갔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투자를 정확히 했다면 시장은 반드시 인정받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지. 다만 이건 있어요. 10% 올라갔다가 빠져서 빠진 경우는 아까워 이게 있는 거지. 이제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지나가야 된다고. 어차피 이건 다 지나면 여기 다가 있다. 그러면 재밌어진다고. 좀 더 기다릴 줄 알고요. 조울증 올 것 같아요. 아이고 데딩크님 아이고 그럼 여기 이 구간이네 지금. 그렇다고 약은 먹지 마요. 그래 책을 봤다고 했으니까. 근데 누구나 그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 지나가면서 이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냥 본업에 충실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다고.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야 뭔가에 내가 시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투자자가 뭐 단기를 해도 이걸 안 하겠습니까? 중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장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여러분에 대한 숙제지. 그 숙제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못 풀 수도 있고요. 푼다면 어떻게? 먼저 지나간 선배 부분들에 대한 경험담이나 또는 가치 투자를 해 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이나 또는 신용규모를 너무 써가지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지금 주가가 뒤로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 되게 불편하겠죠. 결국은 그 물량들은 다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주말에 보니까 종목 다 빠져 있어. 감사합니다. 땡큐. 내일부터 사나갈 거예요 진짜. 돈 짜내서라도. 마음 단디 먹으세요. 시장 투자하면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면은 결국은 수익도 대충대충이에요. 좀 더 시장에서는 열정을 가질 때가
두려울 때지만 두려울 때가 정신 바짝 찰 때예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포트폴리오와 기업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라. 오늘은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황 필요 없어. 지금은 포트폴리오 부분들하고 내가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돈 많이 투자하지 마라. 공부해라. 돈은 나중에 또 쓸 자리 또 와요. 그래서 돈은 항상 부족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사요. 그래도 안 늦어. 때려쳐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분들 전부 다 좀 용기 좀 내고 내가 투자하는 부분들에서 나는 그래도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잘하고 있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이거는 참 중요한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야 돼. 그거 못 느끼면 꽝이야. 불안하다는 거지. 불안하다는 게요. 불안한데 수익이 잘도 불어나요? 언제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아, 나 언제 도망가지? 아, 내일 급등 나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아, 3% 먹으면 도망가야지. 안 그래요?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또 아침장이 또 많은 또 5분봉 토끼분들이 아주 그냥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내일 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우 두려워 죽겠네. 생각하는 분도 많겠죠. 이 친구처럼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아마 주말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유 죽겠네. 아 죽겠네. 아 나 떨어지면 뒤지는데 아주 그냥 딱 달라붙었네 아주 그냥. 그래서 안전장치는 해놨네요. 안전장치는 해놨어. 떨어지면 깨꼬닥이요. 떨어지면 깨꼬닥이요. 아우 죽겠네. 나 떨어지면 나 죽어요. 아주 그냥 한수님. 표정 볼까요? 이거 재미없네 별로. 이거 재미 빵 터지라고 준비한 건데 다들 위기의식 느낀 건가요? 표정 봐봐 지금. 밑에 바라보는 표정 봐봐요 지금. 이게 다 초보자들 아니에요 지금. 초보자들 지금 이 표정하고 있는 거잖아.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죽겠네. 오늘 질러놨는데 지랄하고 아주 그냥. 아이고 북한 돼지 때문에 죽겠네 아주 그냥. 안 그래요? 북한 돼지 때문에 지금 죽겠잖아 지금. 그래도 자일은 여기 안전장치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는 해놓으세요. 해놔야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는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복장불량이요. 그래서 이번 장은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담아 나가고 있어요. 뭐 목요일날 주가가 빠져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은 뭐 더 땡큐겠죠. 또 투자해 나가고 있고 주도주 부분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는 소형주를 얘기합니다. 소형주 부분들을 이렇게 포트를 해서 짜나갈 테니까요.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나 지금 내가 뭔가가 잘 안 되고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다면 그거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투자자가 아니죠. 그럼 투자를 해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뭐 하자는 건지 몰라요. 그럼 완전 X지 그거는. 그러면 당연히 손실 나죠. 그거는. 손실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알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투자구나. 아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1년 조정 받고 지금 추세가 지금 하나씩 1파는 나왔어요. 근데 2파에 대한 조정은 좀 받아야 될 겁니다. 받아야 가는 거예요. 2017년도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갔어요. 그냥 간 건 없습니다. 그냥 주가 확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팍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여기 들어왔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항공모함 부분들, 그 항공모함 큰 거 이름 뭐죠? 칼빈스노인가? 그게 막 와가지고 막 전쟁 난다고 막 얘기 나왔을 때가 2017년 5월달이에요. 4월달 기사 찾아보면 답 나와요. 근데도 그 기사를 먹고 갔단 말이에요. 단 그 기사 때문에 조정을 한 달 정도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 기업이 그만큼 쓸만한가 또는 수급이 살아있는가 이것만 좀 더 체크하고 가시면은 좋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주말 부분에서 조금 편해지셨습니까? 투자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적중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역시나 불안해지죠.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뭐 고차님도 계시고 아까 달차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분들 계시고 다 있는데 고차님도 계시고 초보분도 계셔요. 그래도 우리는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다들 용기 내시고 투자에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